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짜장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설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들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자, 이 얘기를 제가 해석해드리면 대한민국은 검찰의 지배에 의해서 실현된다라는 걸 에둘러 표현한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데 참 뻔뻔하죠.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다.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일단 사모펀드 조국 전 장관과 이 정경심 교수가 무관하다는 게 오촌 조카의 재판에서 다 결론이 나버렸어요. 이 결론이 나버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요 선출직이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 권한을 준 겁니다. 인사권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미통당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같은 사람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있고, 원내 대변인 같은 경우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거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도우려는 국민 선의를 이용해 기부금을 횡령하는 의혹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검찰 수사가 중지돼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많은 의혹들이 지금의 독재 권력이 검찰에게 압박을 줘서 이걸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판단하는 몇 가지 지표. 첫 번째, 미통당이 좋아하느냐. 두 번째, 조중동이 좋아하느냐. 새로 생긴 세 번째, 척척석사가 좋아하느냐.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움직인다. 이 세 가지가 다 좋아하는 일이다.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의 저런 발언으로 미통당, 조중동 좋아합니다. 척척석사는 지금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모와 처에 관한 의혹은 왜 수사를 하지 않으며, 나경원에 대한 고발 건은 왜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으며, 왜 선택적인 분노와 선택적인 정의를 외치는 것이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본인 이야기 아닙니까? 검사 사위를 둔 장모의 이 사기 행각, 이게 바로 권력형 비리예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기소하는 힘을 활용을 해서 장모와 같이 사업을 한 사람은 기소를 당하고 장모는 기소당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몇 차례나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장모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을 남한테 하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윤석열 검찰청장은 정말 미통당에 딱 어울리는 인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동훈 검사장, 전 검사장이죠. 한동훈이 나는 구속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영리한 프레임을 짰어요.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진실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구속된다 하면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툭 던져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이 구속되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것이고, 한동훈이 처벌받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거예요. 자, 그렇게 반대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은 말이죠. 자, 윤석열이라고 다를까요? 한동훈이 점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 윤석열이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작심한 발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검찰이 대놓고 반기를 드는 거다. 지금 정부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요, 이 정부를 만든 국민을 모욕하는 언사와 똑같은 겁니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궁지에 몰려있다는 뜻이고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이 던져놓은 프레임처럼 윤석열도 지금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호감을 어필을 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살 길을 도모하려면 장모와 처 관련된 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안 될 겁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은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나는 안 했다라고 우기면서 버티고, 유죄가 나와도 나는 탄압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통당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안 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안 될 거예요. 왜냐? 장모와 처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요, 윤석열이 연루됐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재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정치인으로 다시 무언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모와 처의 혐의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긴 윤석열 본인 스스로가 장모와 처의 범죄 행위에 연루된 증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는다면 미통당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뻔뻔함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이낙연 의원이 25.6%,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6%, 3위가 윤석열이에요. 13.8%. 미통당도 어쩌면 윤석열에 대해서 공을 들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너무 없거든요. 현재 정권을 독재로 몰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탄압당했던 사람을 전면으로 내세우려는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자, 윤석열 청장이 이런 얘기를 하자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자, 유기용 의원은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국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신동근 의원,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분이죠. 이분은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백은 교수 아시죠?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져 있는 최백은 교수는 미통당의 검찰,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 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인물인지는 참 몰랐네요. 이제서야 하나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더 명확해지고 있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더 불타는 윤석열, 그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사 동일체, 이런 조폭 같은 신조를 섬기고 있는 조직이에요.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다 사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요, 상명하복이 굉장히 뚜렷한 조직이에요. 개개인 검사들이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법 해석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닫아라, 덮어라 이러면 덮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명하복 조직의 문화가 생겨났을까? 검사 동일체라는 이런 조폭 같은 말이 생겨났을까? 돈 때문입니다. 바로 전관예우. 검사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이 전관예우, 이 돈 때문에 생긴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바로 이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전관예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독점 기소예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돈을 법니다. 자, 이제는 기소하지 않았을 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력한 변호사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법이 뭐냐? 미국의 검사 판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에 법 위반을 한 것이 있을 때 변호사를 할 수 없다. 사소한 법 위반도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놔야 전관예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소를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변호사와 검사, 전관예우, 기소하지 않는 힘, 이 고리를 끊어내면 검찰개혁이 완성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윤석열이 하고 있는 저 얘기는 뭐냐면 검사 동일체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검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 조폭 같은 일들이 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 총장의 의중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검찰개혁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